네, 안녕하세요. 이제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사진전인데요, 어쩌면.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느낌들을 한번 보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 1960년도, 그리고 70년도, 80년도, 2000년도 초반까지의 어떤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건 정말 리얼리티가 있죠. 아무래도 그림은 그 작가에 대한 의도성이 더 있는 편인데 이제 사진은 그런 게 좀 덜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찍는 각도나 이런 거에서는 의도성이 당연히 있죠. 있음에도 사진이 현실을 좀 더 정확히 담는다는 점에서 역사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그 어떤 그림 그 사진들이 있지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사진과 그리고 공유해 볼 만한 어떤 생각들, 옆에도 이렇게 좀 시인이 글을 좀 써줬거든요. 근데 이 글보다도 물론 이 글이 이제 뭐 좀 더 그림을 그 사진을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는 이 글보다도 이 그림 이 사진 자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생각과 감정들을 공유하는 것이 더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봄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도 한번 입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여기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런 어떤 판자촌에 있는, 그러니까 판자촌은 아니고 이게 집인데 거의 뭐 구석기 시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렇죠. 우리 문명이 지금 과학의 산업혁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면 어쩌면은 고조선의 삶과 조선의 삶이 거의 2000년 가까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천수답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금의 어떤 문명이 만드는 것의 그 어떤 인간 삶의 변함이 고조선과 조선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런 집을 보면 야 진짜 그 대한민국이 왜 부동산이나 이제 제 집 마련에 대한 어떤 수많은 그 감정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감정을 이제 제 스스로는 많이 느껴보진 않았지만 이 집과 그리고 이 당시에 또 다른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작가는 그 낮은 곳 혹은 그 여기에 그 당시에 어떤 서민들의 삶을 찍었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그 개념이 지금은 어떤 그 내가 가격을 사고 파는 물건의 개념이었지만 이때 사람들의 집은 지금이 이제 편안히 잘 수 있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면 좋겠다라는 말과 그리고 집에서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따뜻한 물이라는 것은 잘 사는 집안들이나 혹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같은 어떤 그 위계 질서 속에서 쓸 수 있는 그 상품이지 그런 것이지 그 막 애기들이나 이런 어떤 그 서민들이 그 추운 겨울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뭐 지금은 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인류가 발전했다면 발전했을 수 있어요. 그 발전의 많은 역량을 고치지 못한 질병을 고치거나 혹은 먹지 못하는 어떤 인류의 기아와 그 기근을 줄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 중에 뭐 생각 있는 학자들 중에서는 발전이 아니라 뭐 그 어떤 착취 뭐 그 자원의 착취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인간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산업혁명이 주는 혜택은 어마어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의 집은 어떠면 이제 주인처럼 하나 못 바꾸면 내 집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당시의 집의 개념은 내가 얼마나 편안히 자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가가 이제 어떤 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집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은 시대마다 크게 편차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다음 사진은 이제 소년을 보호하자라는 사진인데요. 뭐 제목은 없습니다. 여기 소년을 보호하자라고 써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문구가 있다라는 뜻은 사람들이 소년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소년이라는 그 말이 그때 당시에는 소녀도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어떤 아이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참 그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학대와 폭력과 어떤 폭언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조차도 학생들을 이렇게 인간답게 대우해주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볼 때면 참 선생이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의식이 물론 좀 더 성숙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직업조차도 학생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은 사회가 대하는 학생들, 그 소년과 소녀에 대한 어떤 그 차별이 이때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했다.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없거든요. 인간이냐 아니냐 게임이거든요. 삶이라는 건 결국 인간이냐 짐승이냐 게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소년에 대한 보호의 개념이 없는 건 당연하죠. 인류 문명사를 보면 결국 어린과 어린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그게 인간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했지, 그게 이제 어떤 그 나이 측면으로 인간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인류가 발전하면서 나이란 개념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개념을 만들었다면 그 어떤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이 올바른 인간이 되도록 교육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제도화적인 측면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이 모습이 아이가 지금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만큼 시대가 정말 암울했던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968년도 사진인데, 60년대 후반인데도 이제 이런 어떤 지게를 지고 그리고 고무신을 신는 어떤 이제 노동자, 사실 이게 노동자라는 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과 이 선글라스를 끼고 어떤 신세대의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들의 어떤 진풍경이 있는데, 그 당시 68년도만 하더라도 역시 빈부의 차이는 있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았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았고, 그러니까 늘 이 빈부의 차이는 우리가 잘 살았을 때나 못 살았을 때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우리나라가 배굶어서 죽는 인구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만 해도 그런 인구가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도 빈부경차가 있는 것만큼 그 당시에도 있으니까 시대를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과거가 더 좋았다, 지금이 좋다, 미래가 더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결국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항상 늘 시대는 반복되어 왔다. 근데 이 반복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된 게 아니라 흐름이 같은 거라는 거죠. 흐름이.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과 현실의 어떤 느낌은 거의 동일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타가소에 모여있는 많은 아이들의 67년도 사진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그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느냐가 한 인물의 어떤 업적을 기리는 것 같아요. 공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살았던 지금 60년대 많은 분들이 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많은 어떤 그리움이 있냐면, 이분들이 지금 이제 67년도에 지금 7, 8살이니까 지금 70, 80대가 됐단 말이죠. 이분들이 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그런 애착이 있냐면, 이런 가난함을 해결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참 이 가난이라는 게 저도 이런 어떤 절대적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지금은 상대적 가난,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 절대적 가난이라는 건 하루에 3끼를 못 먹는 거거든요. 못 먹고, 그리고 내가 오늘 이걸 먹는다고 해서 다음에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배부르게 먹었을 뿐 다음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은 현재가 배부르긴 하지만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생존의 턱 밑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배고픔이라는 것 자체가 턱 밑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어떤 몸부림인데, 결국 이 가난이라는 것이 만들어주는 어떤 감정의 힘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낳게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계절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봄, 겨울, 가을, 겨울이 뚜렷하다는 것만큼 인간이 살기 어렵다는 게 없어요. 왜냐면 결국 전체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내 삶을 꾸준히 유지한다라는 게 어렵거든요. 어떤 기후를 두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느꼈던 사계절의 어떤 그 험악함과 그 빈곤 속에서 자라났던 이 유년 시절은 정말 그들을 강하게도 만들었지만 빈곤과 가난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과연 이제 부모가 다 살아 있는가? 여기 입은 옷들을 보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타가소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국가기관 산하 안에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산하에 들어있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 이 타가소 자체가 이제 민간 개념이 많았을 거고, 이 옷도 개별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부모가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이 있는지, 왜냐면 이게 조선시대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 당시도 끄트머리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변화거든요. 왜냐면 이제 조선시대는 이제 노예 같은 것, 노예의 집단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객동이, 뭐 돌쇠, 사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도 본인들의 이름을 갖고 있었을지도 의문이고, 부모가 있는 곳이었는지도 의문이 드는 어떤 사진의 한 장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잊혀질 수 없는 또 사진이 있는데, 여기 지금 할머니가 이제 보자기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는데, 60년대에 이분이 사실 70살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인류의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의 나이랑 과거의 나이는 다르니까. 이 노인이 된죠. 노인이 됐는데, 이 노인분은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지나서 어떤 노인으로서 그 역사성이 묻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을미사변과 을사조약, 을사늑약, 그리고 8.15 해방과 6.25 전쟁과 어떤 정치적 혼란에 있었던 시기를 지났던 이 할머니의 모습이 그 역사를 대변해 주고 있지 않나. 앙상이 뼈만 남고 그 남루한 옷만 남은 이 노인에 대한 어떤 시대적 사진이 그 당시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사진이 또 재미있는 사진인데, 88년도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급부상하는 나라죠. 그래서 있던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60년대 이런 사진은 없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서는 공부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노동자가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진에 담겨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88년도에 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고, 물론 86년도에 미리 이제 서울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진정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새끼 다 굶지 않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것도 느껴지는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어떤 지식인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인간이면 다 해야 되는 어떤 일이고, 노동자와 어떤,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개념도 사실 웃긴데, 결국 인간이냐 아니냐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으로는 이제 어디 있어? 좀 재밌는 사진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참 이게 웃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이게 1968년도에 어떤 지게를 지고 이 어떤 철 위에 올라와 있는 웃는 어떤 사람의 모습인데, 참 그래요. 이 당시, 그러니까 지게를 참 지는 사람들, 지금은 지게가 없죠. 거의 대부분 다 차가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지게를 지는 것을 볼 수 없는데 이 당시에까지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홀로 내 몸 홀로 삶의 무게를 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하고 좀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그러니까 인간만이 저는 웃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뭔가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외관으로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만 제 고정관념으로 보지만 이 얼굴로 보면은 이 모든 걸 다 갖는 느낌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감정을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는 그 세상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노동자의 이 사진이 물론 비록 이 순간이지만 이 순간에는 무언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그 반지의 골룸과 같은 어떤 욕망이 느껴지지 않는 거 봐서는 굉장히 그 삶을 긍정적으로 살고 있고 이 사람의 미래 또한 밝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한 삶 속에서도 이러한 웃음을 잃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 사람들 위에 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참 많은 이런 사진들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저도 지금 이렇게 담담히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여러 번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그 어떤 전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과정들이라든지 그 배경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이게 가끔 제가 약국에서 일할 때 90살, 80살, 거의 100살 가까이 되신 노인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들이 살았던 어떤 많은 역사적인 변화와 삶 속에 느껴져요. 그러니까 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90살까지 살았는데 내 친구 다 죽고 뭐 나 혼자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삶은 나아지는 게 없다면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잘 듣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존해 왔던 나의 방식이 오히려 더 맞았다는 어떤 그러니까 그 오만함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해가 가는 거죠. 그 어떤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파노라마가 올 때면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변하지 않는 인간들의 삶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긴 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생존해왔던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케미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변했다고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보면은 쟤 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파고들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가 생존해왔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세련되게 바꾸거나 혹은 다른 데라고 느껴지게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느껴지게끔 하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공자나 이런 어떤 예수가 그걸 정확히 본 사람인데 인간을 봤기 때문에 위선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인을 첫 번째로 말할 때 이제 교원 영색이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을 제대로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변함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생존 방식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바꾸기라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같이 있는 많은 어떤 분들의 행동 양식은 좀 바뀌었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 근저에 있는 그분들의 생존 방식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진이 이제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가장 인상 깊게 느껴졌던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왜 업어서 키운다는 말을 사실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이 업어서 키운다는 말이 느껴지죠. 누나가 동생을 업어서 키우는데 이게 공동체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아이가 그 어떤 여인의 젖을 빨고 있는데 이 여인이 안아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아니야. 이 사진으로 볼 때 느껴지는 게. 근데 그러니까 젖동량을 하고 있는 사진이죠. 그러니까 남매가 엄마가 밖에 나가서 그런지 젖을 먹을 수 없는 그 어떤 가난함. 근데 이렇게 젖을 빨고 먹었을 때 이 여인이 느껴지는 감정은 또 뭘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자기의 자식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너무 인간은 또 가까이 가면 안 되고 거리를 둬야 하는 게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세련됨이기 때문에 안아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야, 참 이제 공동체적인 요소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이러한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을 때 좀 따스한 장면이면서도 이런 장면이 앞으로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난해서 참 이런 걸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게 아니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족에 대한 어떤 애착이 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족에 대한 애착이 생존과 맞닿아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장면 하나가 그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참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갈 때 참 그런가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표정들이 그 어머니 그 어떤 여기 있는 여인의 표정만 살짝 나오고 이 앞에 있는 어떤 그 누나와 이 표정은 나오지 않는데 참 그래요. 왜 가난을 이토록 극복하고자 노력했는지를 참 느껴질 수 있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 보면은 이제 62년도거든요. 이 사진을 또 보면 이제 옷이 안 맞죠. 그러니까 옷이 없으니까 어른들 옷이라도 입어야 하는 시절인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았다면 정말 누구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현실에 직시하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을 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때로 돌아가면은 지금도 뭐랄까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한다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면 지금에 대한 현실에 감사함을 느끼고 이러한 어떤 인물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지금 26년 5년도에는 60세가 넘은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어떤 생존력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을 보면 한번 봐도 알죠. 그러니까 자기 투표가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지금 만들어진 세상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살았던 세상과 우리들은. 근데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죠.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적다라는 것은 왜 이런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이 들었고 이제 또 여기 보면은 또 이런 장면들도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이 그림을 그리는 장면인데 굉장히 좀 잘 그리거든요. 누구한테 배웠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잘 그려요. 그러니까 그림을 타고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민족성을 또 보면은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들이 생각하는 그림은 또 우리랑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그림이 굉장히 그 서양적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참 58년도 그림인데 그러니까 6.25를 끝나고 5년 뒤의 상황인데 참 암담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드는데 정확히 잘 표현하지 못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국수 먹는 아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더라도 참 느껴지는 게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먹는 건 그러니까 이 아이 자체는 지금 이 순간은 정말 행복하겠죠. 평소에 먹지 않았던 국수를 먹는 거고, 식당에서도 먹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준 건가? 구걸에서 성공한 케이스인가? 하지만 이렇게 지금은 좋은데 다음이 없는 거죠. 다음에도 이렇게 먹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할머니가 됐을 텐데, 뭐 살아 계시다면, 그가 생각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리고 그가 살아갔던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막 행복하는데 행복스러운 삶인가 느껴지는 어떤 사진입니다.
제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 과거가 화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려하지 못한 삶의 어떤 시간들을 공부를 하면 그게 다시 화려해지진 않지만 조금 채워지는 것 같긴 해요. 그 과거가 나의 어떤 현재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 현재의 배고픔, 지금 이 아이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그 어떤 그 시점 자체는 해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욕구는. 하지만 과거의 빈곤은 해결해 주진 못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면은 이런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수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 과거의 빈곤이 좀 더 세련되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빈곤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미래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도 굉장한 도움이 되지만 과거의 빈곤함을 채워주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죠. 그게 돈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점을 좀 깨닫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그런 공부로 이 빈곤함을 채워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의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됐고, 그런 노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그러니까 뭐 먹는 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이제 새끼는 굶지 않아도 이 아이처럼 느끼는 감정은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미래가 없는 느낌. 지금 젊은이들도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미래는 다음에 국수를 먹을 수 없는 거겠지만 지금의 젊은이들도 다음에 뭘 해야 될까? 내일 뭘 해야 될까라는 어떤 무기력감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물론 이제 절대적 배고픔은 또 다르겠지만 이 감정은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이 많은 사진들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 기존에 살았던 그 노인들에 대한 어떤 역사성이 좀 더 한층 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도 굉장히 느끼는 바가 크고 사진이 더 많은데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저도 어쩌면 이게 참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봤고 역사를 아는 사람은 과거의 빈곤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은 또 이게 재밌는 책인데 재밌는 책이라기보다 이제 전치사의 혁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요즘 영어를 공부하는데 이 영어의 어떤 그 구조들을 우리는 이제 조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이게 많이 달라지는데 영어는 전치사도 그게 과정이거든요. 물론 단어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 한번 전치사를 한번 또 읽고 물론 짧게 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만한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영어에 관심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영어 자체는 지금의 세계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어를 모르면 지금의 그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개념을 한번 같이 또 뭐 짧게라도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또 주말에 비가 오고 열기가 가시는데 비 피해도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비는 이제 그 바깥에 있는 농작물들이 좀 자라는 데만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저랑 같이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는데 좀 부족하지만 또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고요. 네, 주말 또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